먼저 오늘은 또 2026년 4월 13일인데요. 오늘은 또 이곳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제가 3차에 걸쳐서 경찰서 출석했었고요. 오늘은 경찰에서 이래 검찰에다가 구속영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한 걸 가지고 검찰에서 저를 불러가지고 구속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찰 측에서 아마 또 한 번 더 제 의견을 듣고자 부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던 강사였습니다. 27년간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청년들과 함께 살아왔거든요. 그러면서 55년 동안 법 없이 살아왔습니다. 전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하면 선한 대로 이렇게 생업에 종사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재명 정권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지금 벌써 고발당한 게 10건이 넘거든요. 그리고 경찰서에만 지금 현재까지 온 게 부산경찰서에도 갔었고, 영등포 경찰서에 갔고, 또 그 광수대 수사는 또 동작경찰서에서 갔고, 오늘은 이제 결국은 또 이제 검찰청까지 오게 되는데요. 네, 변호사 감사합니다. 오게 됐는데요.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2030 청년 여러분, 전환길에 대해서 이런 경찰의 출석, 또 오늘은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해달라고 신청까지 받게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과 2030 청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상식입니까? 정상입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재명 정권 탄생하기 이전에는요, 법 없이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경찰서 들락거리고 검찰청 오게 된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제가 범죄 저지른 게 아니고 이재명에 대한 비판을 했다고 명예훼손죄로 저를 고소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저는 전환길 뉴스의 또 발행인이자 기자입니다. 전환길 뉴스를 통해서 의혹에 대한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재명이 저를 고소고발했고, 이것은 저는 첫 번째 정치적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전환길 뉴스에서 이렇게 보도하면은 추측 보도, 또 그 다음에 이런 거 여러분들도 언론사 기자분들이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사실에 어긋난 보도가 되면은 그거는 정정 보도 요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법적으로 상식선에서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데, 제가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직접 나서서 전환길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어요. 한마디로 이거는 이재명이 시킨 하명 수사입니다. 아마 경찰들도 입장이 난감할 겁니다. 위에서 강제로 수사권도 안 되고 구속권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위에서 지시하니까 수사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 번 수사하다 보니까 사전 구속 영장 신청을 또 안 할 수도 없고, 아마 경찰들도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참 구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너희들은 착하게 살아라, 법 지키고 살아라, 선과 악이 있으면 선을 선택하고 정의와 불의가 있으면 정의를 선택해라 라고 가르쳐 왔는데, 이거 참 안타깝지요. 정과 사범에다가 12개 혐의로 5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이가 누가 재판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전환길이가 수사받고 전환길이가 재판받아야 됩니까? 이재명이 재판받고 이재명이 수사받아야 됩니까? 이것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가짜 뉴스를 내보내가 저한테 이런 형사처벌,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얼마 전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김어준 뉴스에서 이재명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 취소 거래서를 보도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그것은 가짜 뉴스다, 그래서 그런데 김어준 뉴스는
가짜뉴스 내보내도 아무런 법적 제재라든가 조치가 없습니다. 근데 유독 전환길 뉴스만, 저는 가짜뉴스도 아니거든요. 의혹 보도만 했는 것은 당연히 언론인으로 해야 될 거고 국민들에게 알 권리 제공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김원준 뉴스는 가만두고 전환길 뉴스만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표현의 자유를 막고 언론의 자유를 막기 위한 정치적인 탄압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저는 자유를 갈망해왔고 자유민주주의를 외쳐왔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외쳤고 법치, 공정, 상식, 그리고 종교의 자유, 이런 자유 대한민국을 외쳤는데 제가 이런 법적 제재라든가 검찰청의 사전 구속 영장에 대한 청구 신청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곧 반자유민주주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법치가 아니라 인치. 아니,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자처하더라도 야, 전환길이 구속시켜라, 뭐 법적 조치 취하라, 이런 것은 여러분 법치에 어긋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웃어주는 이유는요, 오늘 조사받으라도 떳떳하거든요. 아주 떳떳합니다. 그래서 당당히 조사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크게 두 번째, 오늘 제가 사전 구속 영장 청구 신청을 받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은, 제가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요, 제가 구속 사유가 전혀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구속 사유라면 첫 번째는 도주의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162일 있다가 귀국했거든. 지난 2월 3일 날 귀국한 이유가 경찰에서 저에게 출석 요구서가 도착해서 경찰 조사받기 위해서 해외에 있다가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도 저한테 해외 못 나가도록 출국 금지 조치가 되어 있거든요. 아니 제가 도망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처럼 지난번에도 그렇고 언제나 경찰의 요구에 따라서 성실하게 조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해외에 있다가 조사받으러 들어온 사람이 도주 우려가 없겠지요. 또 제 주거지는 딱 사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정한 주거 없이 도망다니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원래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인데요. 제가 고소 고발 당한 것은 모두가 전환길 뉴스에 지금도 공개되어 있어요. 증거인멸할 필요도 없고 다 공개된 거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저한테 지금 조사받고 있는 고소 고발한 내용은 명예훼손이거든요. 그리고 전환길 뉴스에서 잘못 보도된 게 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지만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속 사유가 아니고요. 잘못된 보도가 있으면 정정 보도해달라고 요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한 명예훼손 혐의라고 저를 고소 고발했는데, 명예훼손 혐의 이런 것은 사실은 명예훼손 깜도 아니에요. 따라서 범죄 혐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더욱이 너무 경미한 사항이라서 구속 사유가 안 됩니다. 따라서 도주 우려가 없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범죄 혐의도 구성이 안 됩니다. 너무 경미해서 이것은요 도저히 구속 사유가 되지 않지만은 저한테 오늘 이렇게 사전 구속 영장 청구를 신청해 온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국민들을 목소리를 대신해서 그냥 유감이고, 이거는 이재명 정권을 언론 탄압과 국민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막기 위한, 또한 이재명의 불편한 이런 비판을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바로 정치적 보복이자 이거는 민주주의 말살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현재 기자분들 많이 보고 계시니까 국민들께 알리고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시피 전환길이 지금까지 55년간 삽니다. 법어집 살아오다가 이재명 정권 들어서서 이렇게 오늘 사전 구속 영장 청구 신청까지 받게 된 것은 이재명 지지하는 분들도 납득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지하든 반대하든 간에 대한민국은 법에 따라 통치하는 법치주의 아닙니까? 나는 전환길이 싫다고 해서 감옥에 넣어라,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법치도 무너지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만약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전환기가 구속되거나 또는 오늘 이 자리가 구속된다면은 저는 경고합니다. 제가 4월 달에 원래 백악관 초청받아서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 5월 초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백악관에 초청받은 전환길에 대해서 구속되었다. 과연 그거 이재명 정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이렇게 전환길에 대한 구속이라 한다면은 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환길 학생들 가르치고 2030 청년들과 27년간 함께 강의하면서 살아온 사람, 죄 없이 법 없이 살아온 사람한테 구속시켰다는 것은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2030 청년들이 분노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환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 구속시킨다면 2030 청년들의 분노와 전 국민들의 분노가 들불같이 타오르고 결국은 이재명 정권 종말을 가져올 것입니다. 한 번 더 경고합니다. 전환길 이름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법치를 무너뜨리고 구속시킨다면 이것은 이재명 정권의 종말을 앞당기는 그런 조치라고 저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늦게 들어와도 된다 해가지고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꿈꾸는 적어도 55년간 살아오면서 가졌던 상식이라 하면 대한민국은 지난 이승만 대통령 때 6.25 전쟁을 유엔군이 와서 도와주고 메가드 장군의 전설적이고 영웅적인 어떤 지휘 덕분에 공산화를 막아내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6.25 전쟁 이래로 73년간 우리는 전쟁 없는 나라에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성공을 시켜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에서 국력 6위라는 어마어마한 이런 대한민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과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안보, 그로 인해서 73년간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주한미군이 지금도 대한민국에 28,500명이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주한미군이 주둔해 줬기 때문에 안보가 튼튼해지고 안보가 튼튼해지니까 신뢰할 수 있으니까 외국 글로벌 기업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영국이 200년 걸린 민주주의를 우리는 40년 만에 이뤄냈습니다. 또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과 이 짧은 기간에 먹고 살 만큼 되었습니다. 미국에 제가 가 있어 보니까 삼성전자, LG, 현대, 그리고 SK, 한화, 포스코 이런 글로벌 기업들 덕분에 대한민국 국위 선양도 많이 되고 그리고 K컬처, 이래서 우리 K방산 전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룩한 이런 경제적인 번영과 정치적인 민주화가 현재 2026년 대한민국에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보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아닙니까? 이재명 정권은 전방 초소를 GOP랍니다. GOP, 초소 지키는 군인들 22,000명을 6,000명으로 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전방 초소 지키는 군인들 4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3을 빼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적행위입니다. 이거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상식을 가졌다면 어떻게 전방 지키는 군인의 4분의 3을 없앤다는 것은 북한에다가 그냥 쳐들어오라고 신호 보내는 거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전방 지키는 군인들한테 총이 아니라 3단봉을 두고 경계서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정권은 전작권 환수라는 명목으로 전작권 환수를 주장하지만 그것은 곧 주한미군 철수를 가리킵니다. 납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우리나라 안보를 무너뜨려서 북한 정권에다가 갖다 바치려고 하는 건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지나친 친중 반미
이재명 정권으로 인해서 현재 미국과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4월 10일 날 3일 전에는 이재명이 가짜 뉴스를 가져와서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 어린이를 이렇게 살해했다 이렇게 해서 가짜 뉴스를 가져와서 또 SNS에 올려가지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본국과 이스라엘과 동맹기구인 미국 전역에서 대한민국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외교적 리스크까지 안고 있습니다. 아마 이재명이 잠 못 이룰 겁니다. 이스라엘 뭐랍니까? 이스라엘의 최정예 정보부대를 뭐라 부르죠? 모사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이재명은 잠 못 이룰 겁니다. 모사드는 끝까지 가서 책임을 묻는 이스라엘 최정예 조직 아닙니까? 이것은 이재명만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외교 리스크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 지금 국가적인 국제적인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고 우리 한미 간에 그리고 한국과 이스라엘 간의 동맹을 무너뜨리는 외교적인 제가 본 가장 큰 이거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재명이 대한민국 안에서 별명이 입벌구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입만 벌리면 구라라 해서 그런 것이 이제는 국제적으로 소문나서 전 세계적인 외교 리스크까지 와서 대한민국을 모든 것을 망가뜨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보가 망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남북 간의 안보 무너지고 있고 외교가 무너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현재 이재명 정권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사법부 시스템을 붕괴시켰습니다. 3심제가 아니라 4심제를 도입했고 대법관 수를 12명에서 26명으로 늘렸습니다. 법 왜곡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삼권분립을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이것은 히틀러의 나치주의 히틀러와 똑같은 게 4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종교 탄압입니다. 이미 목사 2분 구속시켰고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 교회 폐쇄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곧 종교 탄압입니다. 두 번째가 사법부 무력화입니다. 세 번째가 언론 통제와 탄압입니다. 전한일 뉴스도 오늘 분명히 저는 정직하고 꿈에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보도했지만은 이재명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금 이렇게 저를 고소고발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정적 제거입니다. 종교 탄압, 사법부 무력화, 그리고 언론 탄압, 정적 제거에서 이재명 비판하는 사람들 지금 다 잡아넣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특검이다, 내란특검이다 해서 현재 다 잡아넣고 있고 최근에는 이재명 범죄 혐의, 즉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도 이재명 범죄를 없애기 위해서 공소 취소 또는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없애기 위해서 박상용 검사를 직무정지시키고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이재명 비판하는 사람, 쉽게 말해 이재명은요 현재 안보도 망가뜨리고 민주주의도 망가뜨리고 히틀러와 똑같은 게 4가지가 있다는 게 끔찍하지 않습니까? 더 끔찍한 이야기는 지난 1월 2일 날 체포됐던 마두로가 체포됐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와 마두로 27년간 집권했던 좌파 정권하고 현재 이재명 정권하고 똑같은 게 무려 10가지가 됩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거짓말 할 리가 없겠죠. 저는 역사 강사입니다. 지금까지 오직 사실만 이야기했습니다. 반박해 보십시오. 첫 번째, 이재명 정권하고 차베스 마두로와 공통점 10가지 중에 첫 번째는 친중 좌파가 행정부, 즉 정권을 장악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친중 좌파 입법부 독재입니다.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이 독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가 사법부 무력화입니다. 대한민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4심제, 법왜곡죄, 사법부 붕괴시키는 것 아닙니까? 네 번째가 대법관 수 정원입니다. 베네수엘라는 30명으로 늘렸고 우리는 26명으로 늘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거? 대법관 수를 늘린다는 것은 특히 이재명 임기가 5년 있다면 그 안에
26명 중에 22명을 이재명이 임명합니다. 이 말은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12개 혐의 5개 재판에 대해서 무죄를 사법리스크 무죄 선고받도록 만들려고 사법리스크 없애기 위한 것 아닙니까? 5번째가 바로 부정선거 당선입니다. 대한민국도 아시다시피 공병호 박사의 주장에 의하면 2024년 4.10 총선에서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2명이 가짜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에 파견돼 왔던 미국에서 왔던 국제선거감시단 보고에 의하면 2025년 6.3 대통령 선거 역시 부정선거로 이재명은 가짜라고 합니다. 바로 마두로 베네수엘라와 똑같습니다. 6번째가 뭐냐? 바로 시위에 대한 진압입니다. 중국 공산당 물러가라 하면은 5년 이하 징역에 처합니다. 7번째가 바로 화폐 가치 추락입니다. 현재 환율이 조만간 1,500을 넘어서 1,600원, 1,700원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8번째가 집값 상승입니다. 집값 상승에 관한 것입니다. 9번째가 바로 주가 지수 이상 급등입니다. 현재 코스피 잘 나간다 하지요? 이재명 잘한다고 하지요? 묻겠습니다. 살림살이 나아졌습니까? 대한민국 제조업 경기 살아났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코스피 지수를 지탱하는 것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와 같은 극소수 IT 기업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이재명이 잘해서가 아니라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면 코스피 지수 5천이 아니라 6천, 7천이 갈 만큼 바로 IT 기업들이 잘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베네수엘라와 똑같은 겁니다. 이것처럼 충격적이게도 베네수엘라와 이재명 정권은 똑같은 점이 10가지나 됩니다. 차베스와 마두로 집권 동안에 베네수엘라 GDP는 80%가 사라졌습니다. 자본가들이나 이런 건전한 사업가들은 해외로 다 갔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다들 아시다시피 가장 잘 살았던 베네수엘라가 현재는 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이재명하고 베네수엘라 똑같다는 10가지를 알고 있는 전환길로서는 이런 이재명 정권을 보고 있을 수는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주한미군 덕분에 한미동맹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켜왔고 경제성장을 이루어왔는데 이런 풍요로운 국가 대한민국을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서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리고 합니다. 안보가 무너지고 외교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1987 때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 그 당시에 우리 주장했던 바가 무엇입니까? 독재 타도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주장했던 저울 위에 이재명을 달아보십시오. 과연 이재명의 모습이 그 민주주의 모습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목소리를 내어서 이재명 정권 우리가 함께 끝내도록 자유대한민국 살리는 것이 곧 이재명 정권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재명 정권이 무너지거나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이 무너지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윤석열 사연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분명히 묻겠습니다. 이분은 나가게 해주셔야죠. 빨리 내보내 주십시오. 여기에 공산당 세력이 오면 되겠습니까? 빨리 나가라 해주세요. 경찰분 빨리 나가라. 이분은 신분이 아니죠.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는 이 내란 동지가 왜 야, 윤석열 내란에 증거대봐. 왜 증거대봐. 헌재에서 8대0 야, 헌재 헌법재판관 8명이 정치재판한 거야. 야, 빨리 내보내. 빨리 내보내죠. 유명한 사람 아니야? 공산주의 재판 나가라고. 코스피 왜 6천 못 갔어 그럼? 네, 여러분. 경찰 여러분, 빨리 그 제재 취해주세요. 빨리 내보내세요. 우리는 통제했거든요. 조금 전에 경찰이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전환기 응원하러 왔는 사람들 아무도 못 들어보내게 하고 저 좌파 세력을 들여보내는 것은 나쁜 의도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요? 내란이라고? 대답해 보시죠. 내란이라 증거대 보세요. 비상기업이 내란입니까? 그럼 이재명이 지금 비상기업 선포하면 내란입니까? 경제 비상사태 선포한다면서요. 내란입니까? 반박 못하잖아요. 대한민국 왜 이리 되는지 아십니까? 3가지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서 정과 사범의 저런 범죄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언론이 붕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했다면은 이재명 같은 범죄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다들 언론은 이재명한테 침묵하고 그 좌파 편들어주는 그 좌편향되고 가짜 뉴스 내보내면서 국민들이 속았던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무엇이 붕괴되었습니까?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선거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재명 같은 범죄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가 사법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입법부가 법을 잘못 만들고 행정부가 법을 잘못 집행하더라도 사법부가 제대로 심판해 준다면 억울한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법부는 왜 이재명 재판 안 합니까? 왜 이재명 재판 안 합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거기다 또 한 번 더 묻습니다. 국민 여러분,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요? 비상계엄이 내란이죠? 전한길이가 학생 가르치다가 아스팔트에 나온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는 달라질 수 있지만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야, 얼마 전에 전한길 2월 19일 날 지겸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했지 않냐? 그러면 이재명은 이적 범죄자죠. 왜요? 윤석열 대통령 아직 1심입니다. 3심에 선고될 때까지는 중학교 때 배운 사회 지식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됩니다. 이재명 역시 대북 송금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재명을 간첩이다, 이적 범죄자다, 여적죄다 부르지 않는 이유는 아직 이재명 역시 3심이 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간첩이다, 이재명을 이적 범죄자다, 여적 범죄자라고 부르지는 않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아직 1심밖에 선고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내라고 우두머리입니까? 언론인 여러분, 국민 여러분, 반박해 보십시오.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 반박해 보시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라고요. 그러면 이재명은 간첩이다, 이적 범죄자다, 여적 범죄자 아닙니까? 저울 위에 똑같이 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답변해 보시고 반박해 보시라고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라고 보도되었던 모두 가짜 뉴스였던 것입니다. 1+1은 2입니다. 바뀌지 않는 진리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1+1은 6이다, 1+1은 6이다라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어느 순간 대한민국은 1+1은 6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것을 선동한 게 누구냐? 비상계엄 선포하자마자 3일 만에 내란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그들이 바로 국민들에게 가짜를 선동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쓰기 한 언론들, 이재명, 이중대, 이재명 부역자에 가렸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1+1은 2라고 받아야 되는데 1+1은 6이라고 보도하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믿게 된 거 아닙니까? 북한 인민들이 공산당한테 속아가서 김정은 찬양하는 거랑 대한민국이 똑같이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이유는, 민주주의가 무너진 이유는 언론이 1+1은 2라는 걸 보도하지 않고 이재명 부역자가 되고 이재명 눈치 보고 아마 여기 계시는 기자분들도 자존심 많이 상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식인 아닙니까? 전한길 이야기는 반박해 보십시오.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그런데 왜 다 내란이라고 보도를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라고 보도했지 않습니까? 전부 가짜 뉴스였지 않습니까? 저는 기자분들이 양심을 되찾기 바랍니다. 기자 되려고 했을 때는 국민들에게 알 권리와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기자 된 거 아닙니까?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이 신념만은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전국에 계시는 교회 목사님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는 믿음을 가졌죠. 집사, 직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어떻게 목사님들께서 그렇게 진실 앞에 침묵할 수가 있습니까? 너희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일어나 외치리라 했지 않습니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학원 강의하다가 학생 가르쳐 때리치고 여기 나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진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2030 세대들과 청년들에게 한미동맹이 튼튼해져서 안보가 튼튼하고 자유함이 넘치는 대한민국,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체제, 법치, 공정, 상식,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런 대한민국을
우리 청년들과 미래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되고 그것이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책임이라 생각하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맺겠습니다. 오늘 전한길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55년간 법 없이 살아온 전한길한테 경찰서에 오라가라 이재명 명예훼손이다 하는 거 전부 다 정치적 보복 아닙니까? 저는 거기다 오늘 구속 위기까지 몰려있지 않습니까? 구속 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도주 우려도 없고 경찰서에 오라면 수사받으러 오고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왜 전한길이 구속돼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경고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재명은 정과 사범은 빼고라도 현재 12개 혐의로 5개 재판받고 있습니다. 저도 수사받고 윤석열 대통령도 재판받고 있으니까 이재명도 당당하면 재판받으라고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면 이재명 역시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 때 이재명이 성남시장 할 때 박근혜 대통령 뭐 이재명이 외쳤습니다. 전 세계 민주공화국에서 재판받지 않는 대통령이 어디냐? 강제로라도 재판받게 하라고 이재명 입으로 말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이재명에게 돌려줍니다. 이재명도 당당하다면 재판받으라고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반박해 보십시오.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께서 반박해 보십시오. 이재명 현재 12개 및 5개 재판이 전부 다 없는 범죄를 뒤집어 씌워서 조작해서 만들었다면서요. 그래요? 그러면은 죄 없다면 재판 받으면 되겠네요. 이재명에도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재판 받고 있습니다. 전한길도 오늘 당당하게 수사받으러 왔습니다. 이재명 역시 남자라면 당당하게 재판 받으라고. 마지막으로 오늘 끝으로 전한길이 만약에 구속된다면 이재명 정권은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전한길이 구속된다면 대한민국 2030 청년들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재명 정권에 맞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전한길 구속은 곧 이재명 정권의 종말을 불러오는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전한길 화이팅! 네, 질문할 것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답변 드립니다. 오늘 수사받는 혐의와 관련해서 제기하셨던 의혹들을 어떻게 검증하셨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대기하셨던 뭐라고요? 제기하셨던 기자금이나 아, 네, 그 사실관계 좀 빠뜨렸네요. 오늘 크게 보면은 세 가지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명예훼손, 김현지에 대해서 뭐 의혹을 제기했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재명에 대한 정권에 대한 허위 사실을 뉴스에서 보도했다는 것, 세 번째가 이준석에 대한 이준석이 저에게 고발한 명예훼손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많이 알려졌다시피 현재 고발건 중에서 김현지 그 싱가포르에 있는 김현지의 아들이 그게 유학가 있다 그래요. 아시다시피 김현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까? 이름은 들어봤지만은 김현지는 대법원장보다 더 높은 지위입니다. 대한민국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조사, 국정감사 받으러 국회에 오는데 김현지는 오지 않습니다. 출신도 학교도 친척도 모릅니다. 김현지가 간첩인지 대한민국 국민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검증하셨는지를 어쨌든 그래서 그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의혹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 와서 조사받으라. 김현지가 누군지 뭐 알려달라는데 숨기니까 저는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뭐 허위 사실이다, 명예훼손이다 하는데 국민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검증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혹시 어떤 검증이요? 방금 말씀하신 의혹을 어떻게 그것은요, 제가 그냥 보도한 건 아닙니다. 그 유동규 본부장이라고 계신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랫동안 이재명을 모셔온 분입니다. 그래서 유동규 본부장이 저에게 이야기했고, 유동규 그 TV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김현지 아들이 그 싱가포르에 유학가 있는데 유명한 정치인을 닮았다라고 했고, 저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그래서
그것을 인용 보도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그 싱가포르에 뭐 돈 숨겨놓은 거 있는 거 아니냐는 것은 미국 NMP 보도를 제가 인용 보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범죄 혐의와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90만 배를 이제 그 북한이나 중국으로 가서 주 있지 않냐라고 보도했는데 그것은 바로 의혹 제기입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현재 울산에 유조선에 실려있던 200만 배럴의 원유를 110만 배럴은 우리가 쓰고 90만 배럴이 해외로 반출됐어요. 그래서 전쟁 났을 때는 우리나라 지금 기록 구하기 힘들잖아요. 이럴 때는 해외로 반출되면 안 되거든요. 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산업자원부에서 석유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 그랬습니다. 아니 이 석유 수급 힘든 마당에 왜 90만 배럴이 빠져나갔냐?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가 보도했습니다. 이거 어디로 갔냐? 큰일이다 이거. 했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도할 때 이거 마침 그게 중국이나 북한 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혹을 제기했고 그것은 제가 보도한 게 아니라 옆에 그 출연하셨던 게스트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전학 뉴스와는 입장이 다르다고 분명히 또 제가 밝혔습니다. 그 속에서 지금도 문제 아닙니까? 아니 그게 뭐 정부에서는 베트남으로 갔다고 주장을 해요. 지금도. 그 베트남으로 가다가 중간에 중국으로 일본 안 와서 갔는지 북한으로 갔는지 어떻게 알죠? 아니 그런 거 의혹 제기하면은 90만 배럴이 정확하게 갔다고 증거 밝혀주면 되지 않나요? 저는 고발할 게 아니고. 그렇지 않나요? 의혹을 제기하면 정부에서는 그런데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초점이 딴 데 갔는데 90만 배럴이 빠져나간 게 문제입니다. 그거. 자, 그 다음에 또 이준석이 전환기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전환기에 고소 고발한 게 하버드 대학교 우리 선거 공보물에는 5번 선거에 입후보였습니다. 이준석 현재 개혁신당 대표는 그때 선거 공보물에 보시면은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학사학위라 되어 있는데 그걸 제가 의혹을 제기했죠. 그러니까 고소 고발했어요. 아니 그것은요 경제학 학사학위를 받으려면 16개 과목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준석은요 5개 과목밖에 안 들었어요. 경제학 학사학위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선거에다가 이용해 먹었어요. 그거 가짜 아닙니까? 허위 경력 기재거든요. 그거 이준석이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개혁신당에서도 이거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고 국민들을 속인 거 아닙니까? 허위 학력 기재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밝히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도 역시 공개하면 되잖아요. 그건 누가 잘못했죠?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준석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안 사도록 공개 다 하면 될 건데 계속 공개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 방송에 나와서 로그인해서 봐라. 이거 내가 하버드대 홈페이지야. 내 여기 다녔어. 그런 거 필요 없고 경제학 학사학위는 했냐 안 했냐고 그거 밝히면 되는 거 아닙니까? 16개 과목을 들어야 한다는 건 어떻게 확인해요? 그거 하버드 기준입니다. 경제학 학사학위 받으려면 16개 과목을 들어야 하는 게 기준입니다. 하버드 측에 확인. 네. 그거는요 이미 김영윤 TV의 폴리티코 연구소 김영윤 소장이 저처럼 계속해서 16번 가까이 고소 고발했어요. 그런데 전부 무혐의 나왔습니다. 이 말은 이준석이 거짓말했고 김영윤 소장이 옳았다는 뜻입니다. 무려 16차례 가까이 고소 고발했다는 것은 이준석 허위 사실, 허위 경력 기재를 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한테도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죠. 전 국민들께 이것을 저는 그대로 공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하고 저는 이준석이나 개혁신당에서 이건 전 국민들께 공개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아무튼 제가 목이 이제 다 쉬어서 여기까지 시간도 이제 3시 다 돼서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의혹들을 인용 보도한 거에 대해서 네. 법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인용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 인용 보도가 근거가 있냐? 충분히 근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이런 말을 해요. 공영방송이나 이런 데서 보도한 거를 인용하는 게 더 근거 있지 않냐? 요즘 공영방송이 더 가짜 뉴스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유동규 본부장이 오랫동안 이재명하고 함께 모셔왔기 때문에 그 사생활을 너무 잘 안다고 본인이 이야기했던 걸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NMP 보도는 미국에 있는 보도입니다. 그거 인용한 것인데 당당히 저는 할 수 있죠. 네, 그 다음 또 있습니까? 혹시? 여기까지 하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그 기자분들, 언론인들 전부 다 감사합니다. 응원 나오신 분들도 고맙습니다. 네.